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일반사회 경제 모의고사 1회 26번 국제경제 파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국인 갑국의 X제 수요, 국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공급 곡선은 이렇게 QS는 P-2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X제 국제 가격은 30이래요. 월드 가격이죠? 이렇게 W로 표현할까요? 각국은 X제 수입, 지금 수입 국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0의 관세를 부과했대요. 우선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요거 정리하면 국가가 소국이다라고 하면 국제 경제 전체 시장에서 굉장히 힘이 작은 거야. 가격 수용자가 되죠. 국제 시장의 가격을 요걸 받아들입니다. 세계 시장의 가격을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이고, 그렇죠? 가격을 설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없어요. 국제 가격이 30인데 수입 국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딱 힌트를 줬으니까 수입국이 되기 위해서는 되려면 자국에서 생산하는 그 가격보다 국제 시장에서 설정된 가격이 훨씬 더 싸야 되는 거야. 도메스틱 가격보다 국제 시장 가격이 싸야지 수입 국가가 됩니다. 오케이? 이거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만약에 관세를 부과한다 할게. 관세를 부과하면 부과시, 그러면 국제시장 가격에다가 T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관세 부과 전과 후에 수입량을 계산하고요. 관세 부과하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를 계산하고 그 이유를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거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국제시장에서 관련한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 있어? 요거 P로 바꾸면 P는 100-Q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야. P로 정리하면 Q 플러스 20 하니까 20 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다 P로 살짝 써보면 P는 QS, 그냥 S 뺄까? 그냥 냅시다. 그럼 20이고요. 수요 곡선은 여기 100 QE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A점, 관세 부과하기 전에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요 균형점을 찾으면 요거 두 개 각게 놓고 보시면 균형 가격을 찾을 수 있겠죠. 여기다 할까요? 자, 비포 상황에서 균형 가격을 찾기 위해서 QD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점을 찾으면 100-P는 P-20이 되고, 자, 요거 각게 놓고 풀면 P가 넘어가니까 2P는 12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P는 6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국내 시장의 도메스틱 가격은 60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을 살펴보면 30 아니겠습니까? 30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가 30, 이게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 국제 시장의 가격보다 국내 시장이 훨씬 더 비싸게 생산되니까 이 나라는 수입국이 돼요. 그럼 수입의 크기를 구한다 그러면 여길 찾아야 돼. 자, 우선 생산자들은 기분이 나빠요. 가격을 수입을 하게 돼서 가격이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이 낮아지게 되니까 3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생산 공급량은 10이고요. 여기가 C야. 그리고 수요하겠다는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70입니다. 자, 그 결과 여기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차이가 바로 수입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관세 부과하기 전에 수입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비포 상황에서 수입량은, 자, 공급하려는 양이 70인데 소비하려는 양,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지. 그래서 70 빼기 10은 6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다 관세를 부과했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얼마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예, 10이라는 관세를 부과했어요. 텍스를 10. 국제시장에서의 요 가격이 올라가 40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월드 가격에다가 T만큼 올라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요렇게 가격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여기가 D라 할까? D. 여기가 E라고 할까? 40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40을 집어넣게 되면은 공급량이 20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요량에 집어넣어요. 40을. 그러면 여기 보시면 6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입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서 수입량은 D와 E 사이, 그래서 60에서 새로운 수입량이라 할까? 수입량은 관세 부과 후 수입량은 60-20 이렇게 되면 40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여기서 여기 보시면 수입량 감소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겨요. 여러분, 사회적 후생 손실이 요 영역 기억하세요. 여기 하늘 색깔 영역 두 개가 사회적 후생 손실인데 첫 번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비싸지는 거잖아, 관세 부과로. 그럼 소비자들이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관세를 부과해서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이 올라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생산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근데 이제 국내 생산 공급량이 증가한 건 좋은데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생산자들이 생산을 증가시키고 그걸 퀄리티가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비싸게 생산된 거를 우리가 소비자가 사야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 후생 손실을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생산 측면에서의 발생하게 되는 데드웨이 로스. 네, 요걸 한번 보시면 관세로 국내 가격이 상승합니다. 국내 생산량이 증가해요. 10에서 20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10만큼 증가했는데 국제 가격보다 높은 한계 비용을 국제 시장에서 생산 비용보다 더 높은 비용을 주고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다 높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높은 국내 생산자가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원이 어떻게 돼?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외국에서 생산한 그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도 발생하죠.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데드웨이 로스. 그게 요거야. 여기 삼각형 요겁니다. 관세 부과로 국내 가격이 30에서 40으로 올라가서 국내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국내 소비자의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지불 의사, 그게 국제 가격보단 높긴 하지만 관세가 포함된 국내 가격보단 낮아요. 그게 거래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편익이 비용보다 큰 소비가 일어나서 소비의 왜곡을 가져온다니까. 생산의 왜곡을 가져오고 그래서 자원 배분에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늘 색깔로 표시한 요거 삼각형의 면적 계산하시오도 자주 출제돼요. 아마 계산하시게 되면 요 자중 손실 전체 두 개 합한 사회적 후생 손실 합한 값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요. 이게 뭐 대칭돼 있으니까 국내 소비자의 소비 감소로 발생하는 후생 손실과 능력 떨어지는 생산자의 생산 증가로 인한 후생 손실해서 이 삼각형의 면적은 100 이렇게 되니까 한번 그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소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사회적 후생 변화가 생산자 잉여 증가, 관세 수입에다가 소비자 잉여의 감소, 뭐 그렇게 해서 사회 전체적인 후생 손실. 여러분 요거 있죠? 요게 관세 수입이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고 정부 잉여도 증가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하늘 색깔의 면적에 해당하는 삼각형 두 개만큼은 소비 측면에서 생산 측면에서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후생 손실, 그거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